한국당에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문다의 TF입니다. 문다의 TF. 이게 여기에 이 곽상도 의원, 이종배 의원, 그리고 김종석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의 의원이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고, 이종배 의원은 충주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 재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종석 의원은 한국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김종석 의원은 뭐 자유우파 진영에서 가장 전문성이 앞서는 경제학자고요. 이종배 의원은 행정 관료를 오랫동안 지내고 정치권에 들어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민정수석을 지낸 법률가 출신입니다. 당이 이 세 사람을 문다의 TF로 구성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각각의 전문성을 다 잘 살려서 이 문다의 TF를 종합적으로 잘 운영해 가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다의 태스크포스, 문다의 TF의 이 세 의원이 엊그저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다혜의 남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서모 씨가 지금은 뭐 그만뒀지만 그 당시에 재직했던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이 기업과 이 기업과 관련된 벤처캐피털 케이런 벤처스, 그리고 이 케이런 벤처스가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을 출자받는 배경에 이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주형철이라는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주형철이라는 사람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케이런 벤처스, 이 벤처 캐피털 회사입니다. 케이런 벤처스가 이제 토리게임즈와 관계됐다는 건데, 이 케이런 벤처스는 이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일했던 토리게임즈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알려져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 그리고 우리들 리조트의 김수경 회장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일했던 회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케이런 벤처스가 친문 세력 전반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혹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다의 TF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토리게임즈와 관련한 특혜는 일절 없었고, 주형철 경제보좌관 지원설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즉각했고, 이 이름이 거론된, 의혹이 제기된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곽상도 의원, 지금은 문다의 TF로 확대가 됐습니다만, 지난 1월에 이 곽상도 의원은 개인 혼자서 이 문다혜 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와 관련된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이러면서 당시에 이 이주를 했다고 하는 근거로 그 문다혜 씨의 그 자녀의 학적 변동 서류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생활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한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당시에 대변인을 하고 있던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즉각 나서서 이 야당 의원이 정쟁의 수단으로 어린 학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면서 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후부터 도대체 이 학적 관련 서류가 어떻게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를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그동안 조사를 실제로 했던 모양입니다. 조사와 감사를 실제로 해서 감사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답니다. 해서 그 해당 초등학교 4명의 교사에게 7건의 징계를, 그러니까 중복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징계 권고안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뭐 권고안대로 징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올해 1월 2일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 테이프 가림 처리 형식으로 익명 처리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익명 처리할 부분은 익명 처리했다. 이렇게 지금 감사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제대로 한 거죠. 그래 놓고서는 그 외에 학년, 반, 번호, 면제 사유, 이주 국가, 도시명, 학교명 등은 공개해서 그러면 몇 학년, 몇 반, 몇 번,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그리고 무슨 학교에, 이거는 공개를 했다는 건데, 그럼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림 처리 형식으로 익명 처리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군지. 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타 정보와 결합해서 알 수 없도록 더욱 신중히 판단의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래서 징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해당 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익명 처리할 거 다 제대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공개한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이게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징계를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런데 이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자료들과 다른 자료를 결합해서 누군지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 수 없도록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덜 신중하게 했냐, 그러면서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좀 우습죠? 예. 어떤 형태로든 징계하겠다고 정해놓고 나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징계를 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 익명 처리하고
또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왜 했는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누군지 모르게 돼 있지만 다른 자료와 결합을 하면 누군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곽상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식의 특정 감사 너무 지나치다. 야당 의원에게 재갈 물리자는 것이냐. 네, 곽상도 의원이 지난 3일, 6일 사이에 그 문다혜 씨 조사를 위해서 동남아를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 조사한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같은 혐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와 관련된 겁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갔다 온 다음에 직후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따로 불러가지고 3가지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 3가지 사건을 딱 특정하면서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때 이 김학의 사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곽상도 의원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자, 그 부분과 관련된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지시했다. 위법하게 지시했다. 개별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이게 다 개별 사건 아닙니까? 개별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 법령은 없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서면으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다가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수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그건 나름대로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수사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법에도 없는 지시를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사가 됐고 재수사 결과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무혐의.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 김학의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 수사하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다가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받고 검찰이 재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곽상도 의원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는 청와대발 기획사정이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지난 3월 18일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린 다음 날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 25일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청와대가 아예 기획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재수사 권고를 하고 그걸 받아서 검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무혐의가 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이광철 선임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아마도 곽상도 의원이 저희 고성국 TV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직접 대담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청와대가, 대통령의 가족이 성역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문다혜 씨, 그 남편인 서모 씨, 이게 성역입니까? 성역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시중에 꼭 자유우파 국민들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도대체 왜 대통령의 딸 일가가, 딸 가족이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전체가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에 가서 살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런 국민 절대 다수의 궁금증, 이거 단순히 무슨 엿보기 하는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 왜? 그 사람 문 대통령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 내가 내는 세금으로 교교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면 얼마 안 들어갈 경호비가 동남아에 가는 바람에 아마도 몇 배 이상 내 세금을 쓰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 내 돈으로 경호받고 있는 문다혜 씨 가족이 무슨 이유로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부당한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까?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고발당할 일입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과 이종배 의원, 김종석 의원, 한국당의 문다혜 TF의 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왜 이제서야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언론은 도대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이 문다혜 씨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동남아시아를 갔다 왔다 그러는데, 제가 KBS, MBC, SBS,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JTBC 뭐 이른바 주류 언론들한테 묻습니다. 문다혜 씨 취재를 위해서 그 나라 갔다 온 언론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갔다 와서 제대로 보도한 언론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다혜 씨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서 국민적 이 관심을, 국민적 의혹을 질문하기 위해서 노력한 언론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딸 그리고 그 가족 일가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던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동남아시아에 가족 전체가 가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박근혜 대통령만 빼고는 다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마땅히 언론이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다혜 씨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언론이 그 집 앞에 길게 장사진이라도 치고 출입할 때 마이크 갖다 대고 그리고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제가 언론들한테 질문합니다. 언젠가는 이 문다혜 씨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겠죠. 밝혀지겠죠.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고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해외에 가족 전체가 지금 이사를 간 이 상황은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서라도 왜 갔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밝혀져야 될 최소한의 내용들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 딸의 이 가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역으로 청와대가 형사고발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다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제 이런 일이 엊그저께 또 있었습니다. 박상기라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조국이 해결하니까 이게 박상기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지 아닌지 사실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박상기라는 사람이 무슨 법대 교수하다가 법무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어요. 2년째. 이 사람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혼자서 기자회견 문만 읽고 8분 만에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기자들이 취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카메라도 놓고 기자 수첩도 꺼내서 또는 노트북 내놓고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기자회견문을 읽은 다음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자회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검찰가구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상도 의원이 과거사위원회를 지금 오히려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활동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기구였으니까 이걸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이제 질문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자회견문은 읽겠는데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자기가 난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올까봐 미리 질문 안 받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질문도 못하는 기자회견장에 가서 장관이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것만 촬영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 기자입니까, 그게? 그런 건 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그럼 우리는 취재하지 않겠다 하고 취재 보이콧 선언을 해버렸어요.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장관이 말이에요, 뭐 정 그렇다면 질문을 받겠다든지 질문을 받되 좀 내용을 제한적으로 하자든지 뭐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했습니다, 뭐 무슨 질문이든지 다 받을 테니까 취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는 도저히 질문을 못 받겠으니 그러면 기자회견 형식을 내가 포기하고 대신에 담화문은 기자들이 묻고 안 묻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정부 장관이 읽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담화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바꾸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상기라는 사람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기자회견을 혼자서 강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KTV라고 있습니다. KTV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 채널이에요. 그 KTV 하나만 카메라를 갖다 놓고 아무 기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8분간 기자회견문을 읽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네. 이 나홀로 기자회견, 아마 전 세계 유례 없는 아주 이상한 장면으로 두고두고 언론계에서 회자될 그런 장면을 이 박상기라는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냈습니다. 언론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엊그저께 그 이희호 여사가 이제 별세를 하고 북한에서 뭐 조문을 하니 뭐 조의를 표하니 그러다가 결국 북한이 꼼수를 썼어요. 판문점 북측 지역까지 조화와 조문을 가지고 갈 테니 와서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다 이런 참, 우리가 조문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판문점 북측 지역까지 갖고 와서 김여정이가 이거 받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이라는 사람하고 무슨 상주를 대표해서 박지원이 왜 상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하고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실제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하고 통일부 차관하고 4명이 갔어요. 그걸 받으러 갔어요. 그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 봤더니 김여정이가 손 내밀고 있으니까 정의용 가서 악수하고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박지원 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통일부 차관 또 악수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악수하고 빠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이 장면에서. 이희호 여사 별세에 북한이 조문을 하러 왔으니 손님이 북한이 손님이어야 마땅한데
그 장면만 보면 김여정이가, 김정은이의 동생 김여정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김여정이한테 대한민국의 안보실장, 대한민국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이 인사드리러 간 손님처럼 그렇게 장면이 만들어지더군요. 저 이거 북한이 다 의도하고 연출해서 이런 그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참 오라고 갑니까 그래? 오라고 가요? 차관급 정도 되는 김여정이한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면을 우리 기자들이 들어가서 찍지를 못했어요. 북측 지역이니까 뭐 통관 절차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무슨 뭐 대지열병인지 뭔지 뭐 그것 때문에 출입이 안 된다. 유엔사가 허락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우리 기자가 가서 촬영을 취재를 못하니 우리 통일부가 그 촬영을 해서 오리지널 촬영본을 기자들한테 배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15분간의 만남이 있었다는데 끝나고 나서 통일부가 기자들한테 배포한 이 보도 영상은 2분짜리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그 2분짜리가 소리가 하나도 없는 묵음 처리가 된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들 황당했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가 나갔는지를 영상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15분 만남을 2분짜리로 편집을 했는지 잘랐는지도 황당하지만 그것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소음조차 들리지 않게 묵음 처리를 한 영상을 보도자료로 하고 내주니 기자들이 항의했겠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지시를 했냐? 통일부 관계자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북측의 요청은 없었다. 북측의 요청대로였다면 참 통일부가 통전부 밑에 있는 꼴을 자인하는 것이고 북측의 요청이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 언론 알기를 도대체 뭘로 아는 겁니까? 네, 이런 대접 받느라고 이 대한민국 언론이 밖에서 수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꼴이 되는데 네. 혼자서 기자회견문 읽고 나간 박상기라는 법무부 장관이나 묵음 처리한 소리 안 들리는 영상 2분짜리 보내면서 내주면서 이거 갖고 보도하라고 하는 통일부나 청와대 안보실이나 네, 대한민국 언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한탄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 이 한국당 전국 운영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국회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했어요. 전국이 이렇게 경색되면 웬만하면 청와대에서 나한테 만나자고 연락도 오고 밥 먹자고 할 텐데 어떻게 이 청와대는 그런 연락 하나 없냐라고 했더니 그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강기정이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 청와대로 빠지라 그래서 빠졌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그 제가 어제 그 TV조선 이것이 정치사다에서 제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빠지라고 빠질 일이냐 그게. 그리고 빠지라 그러면 진짜 빠질 거냐 앞으로. 그렇잖아요. 연일 청와대가 수석 나서고 비서관 나서고 하면서 한국당 해체 청원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내년 총선에 심판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당 압박할 때는 언제고 나경원이 빠지라고 했다는 그거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빠지라고 그래서 빠졌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시비냐?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청와대가 말장난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와대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이상으로 한국당을 적대시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당장 당 해체라도 할 그런 정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디 감히 정무수석이 그 밑에 비서관이 국민 심판 운운하고 무슨 지금 이 국회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해서 무슨 일 안 하는 국회의원 무슨 주민 소환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패스트 트랙으로 인한 전국 경색이 시작될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겁니다. 전국 경색의 최종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풀 힘이 없다. 그래서 경색정국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황교안 둘이 만나서 맞짱 뜨듯이 해야 된다. 둘이서 못 풀면 아무도 못 푼다. 그러니 쓸데없이 오자회담이다 뭐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문재인, 황교안 1대1 회담을 해서 풀어야 된다. 경색정국을 진짜 경색정국을 풀 생각이 있다면 문재인, 황교안 1대1 회동부터 해라.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 경색정국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그 밑에 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